끝나고 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지하철 보장인데. 선배 말해? 지하철 보장. 이 정도 뭐? 네. 아니, 건의를 한 번은 지금 하고. 자, 바른미래당 제1차 국감대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어떻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검찰을 겁박하는 정권 말기적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까? 국민의 절반이 넘는 반대 여론에는 눈을 감고 서초동의 촛불만 바라보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기문란 사범으로 매도하며 내쫓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가을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비호가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비호와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히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검찰의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축소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국민의 검찰로 가는 길입니다. 검찰은 법 질서를 뒤흔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절차에 따른 엄정한 수사로 조국 일가족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돌이켜보면 20대 국회는 파란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2016년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이후 탄핵과 대선, 지방선거까지 정치 일정에 휘둘리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시작으로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집권 3년차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국 사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라 있지만 경제, 외교, 안보 등 다른 국정 현안들도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 경제 역시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2% 중반대 경제 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정책 수정이 아닌 예산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513조 원의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나라를 거덜낼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의 중구난방 경제 정책을 바로잡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대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본질적 과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대화 지상주의에 빠져 기승전 북미 대화에 목을 메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 또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며 조롱 섞인 막말로 통미 배남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북미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장밋빛 환상에 취해 평화경제 같은 허황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북미 협상이 핵동결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책이라는 대원칙을 관철시키는 국정감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교육, 부동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민생과 직결되는
굵직한 현안들이 각 상임위별로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모두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국정감사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삼아 의원입니다. 산자위는 내일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차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위입니다. 산자위는 내일부터 20일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산하기관의 국정 운영을 검증하는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산자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역시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입니다. 90일 넘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일본과의 갈등 속에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1년 소재부품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19년간 소재부품 R&D에 6조 원 넘는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재부품 분야에서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더 심화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비리와 투기로 전락해가고 있는 태양광 산업도 집중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대책 이후에도 3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ESS의 안전성도 집중 검증 대상입니다. 이 밖에 중기부와 관련해서도 P2P 금융업체의 온라인 쇼핑몰, 소상공인 고리대출 문제, 그리고 CVC 확대를 위한 중기부의 방안,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조망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다행히 충남 홍성의 의심 신고가 음성으로 돼서 결국 임진강변의 지역으로 국한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후 1시 반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TF팀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대책과 축산물과 지원 대책 그리고 돼지 가격 안정화 문제, 돼지고기 수급 문제 등 종합적으로 정부와 전문가를 초청해서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근본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특히 농해수익 국감도 내일 예정으로 열렸던 농림수산식품부 국감도 취소를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그러한 불안을 해소시키고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최악의 통신마비 사태를 불러왔던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통신망 훼손, 서버 장애 등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먹통 피해를 끼친 통신장애 사고가 19건 발생했으며 장애 누적 시간은 359시간에 이릅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1,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0년간 발생한 통신장애 19건 중 소비자 피해 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7건에 불과합니다. 통신장애 보상 관련 통신 3사의 이용 약관은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연속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보상 기준과 달리 대부분의 통신장애는 짧게는 40분에서 3시간 이하로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작년 11월 KT
북사 화재 시 당시 이용자의 불리한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된 바 있고 이에 통신 3사는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서 약관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수준을 6배에서 8배로 상향했을 뿐이고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로 그대로 유지함으로 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G 시대의 통신망 두절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율주행차 등은 몇 초만 통신이 끊겨도 큰 위험이 발생하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통신 재난에 대한 소비자 보호책 마련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다가오는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재난 대비를 위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통신 재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해서 이용자 보호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오늘은 좀 많네요. 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고용 세습의 몸통이었습니다. 검찰은 서울시 책임자 박원순 시장을 즉각 수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갔는데 제 순서 전에 박원순 시장이 나와서 서울시 이 고용세습 문제 감사원 결과를 평가하면서 채용비리 없었다. 이건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킨 업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이분이. 감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4.9%, 192명이 4초 원 이내의 친인척입니다. 4초 원 이내. 이건 교통공사가 자체 조사한 숫자보다도 한 6, 70명 늘어났죠. 그리고 192명 중에 배우자와 자녀, 직계 가족이 69명입니다. 이게 고용 세습이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채용 비리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족벌 기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범죄가 있었습니다. 채용을 청탁했다는 자기 아들 채용 청탁건이 2건이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박 시장과 관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2015년에 서울시장과 메트로공사 사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 이 정보가 새에 나가서 그 정보를 듣고 2016년에 협력회사에 우회 입사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정규직이 된다는 걸 알고. 이거는 정보가 비밀 정보가 유출이 된 것이고 이 정보를 특정인이 악용해서 정규직이 된 겁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적 요소고 어쨌든 박 시장이 이 기밀 정보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거는 칭찬받을 사항이 아니고요. 본인이 사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죄해야 되는 국민들 앞에, 대한민국 청년들 앞에 100배 사죄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검찰에서 부르기 전에 먼저 자진 출두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아드님 관련 건인데요. 제가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대법원까지 1년 10개월 걸쳐서 싸워서 받은 수사 자료, 이 자료가 문준용 씨의 반대로 검찰이 저한테 주지 못했다 하는 문건을 제가 발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준용 씨 답변이 자기는 검찰에 그 자료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검찰이 물어본 적도 없다. 해서 그 검찰의 이게 남부지검 문서입니다. 이 문서 남부지검 제 사건을 다뤘던
이 남부지검 문서가 조작이다. 자기는 공개 반대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 반대라고 거기 명시를 해놨다. 해서 남부지검 문서가 위조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에 제가 공문을 보낸 겁니다. 남부지검 주장이 맞느냐, 문준영 씨 주장이 맞느냐, 이걸 밝혀달라. 만약에 남부지검이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아들의 동의도 없이 남부지검이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걸 위조했다 그래도 큰 범죄죠. 그죠? 아니면 청와대에서 개입해서 문준영 씨 의사와 관계없이, 문준영 씨는 공개를 원했는데 본인은 계속 문서 공개 찬성이고 거부한 적 없다고 얘기합니다. 청와대에서 개입했어도 문제고, 아니면 문준영 씨가 공개 거부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문준영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면 이거는 검찰에 대한 심대한 모독 아닙니까?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이건 검찰이 조용히 있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에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서 남부지검 조사하고 해서 알려달라고 했고, 대검찰청에 이번 주 내로 답변을 주십시오. 이 시간 오래 걸리겠습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호위대장이 됐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한 공격의 최선봉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한테 한마디 하니까 그걸 서초동 검찰청 앞 시위에 총집결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소위 이 친문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서 윤석열 잘라라는 시위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지시로 검찰개혁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내용은 수사 지휘권, 기소권 이런 문제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다 사라지고 갑자기 특수부 축소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등장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특수부 축소는 윤석열을 잘라라, 조국 수사하지 마라, 그 내용입니다. 왜? 지금 조국 수사하는 데가 특수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다고 많은 조롱이 있는데 조국의 호위대장 되시면 우리 국민들 신세가 정말 처량해집니다. 어떻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비서에 대통령이 호위대장으로 나섭니까?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원합니다. 조국을 빨리 파면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그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행안위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 채용비리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 서울시 채용비리 관련 그 국정조사 특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 그 특위가 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또 그 이후에 대안들도 마련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최재성 위원장이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각 당의 위원들이 이미 선임이 되어 있는데도 단 한 번의 회의도 하지 않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민주당은 즉각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외통위 위원이 안 계셔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사 내정된 지 54일째를 맡고 있습니다. 아그레망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겉으로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대사 내정자가 직접 대사관을 국감하는 코미디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외통위의 간사로 이수혁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이 즉각 이인영 원내대표 산자위와 이수혁을 사보임하면서 그런 코미디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참 한심한 모습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도대체 왜 아그레망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드려요. 그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이거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전원이 조국과 똑같이 나쁜 도둑놈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한국당은 시기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이 조사 대상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국회의원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 다 조국과 똑같은 짓 하고 있지 않았냐 이런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문제는 단순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고위층, 특히 정부, 국회 고위층의 이 국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국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고위층들은 맑고 깨끗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윗물이 맑다.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 수사와 병행해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사처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개인정보인데 수사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모두가 수사를 자처해야 됩니다. 자기가 피의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자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변혁 비상행동을 만들었는데요. 변혁 비상행동에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국회 문 닫아야 됩니다. 예,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